네, 안녕하세요. 테타 선생입니다. 자, 오늘 HLB 영상 찍을 건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가의 등락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마이너스 2.5% 정도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뭐 보시면 알겠지만 거래량이 뭐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오늘이 화요일인 걸 감안해도 거래량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 거래량이 부족하다는 뜻은 시장에서 주목을 안 받고 있다. 뭐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거래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시장에서 주목을 안 받고 있다. 그렇다는 것은 매수세도 약하고 매도세도 약하다라는 건데, 이 약한 매수세와 매도세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음봉이 발생된다라는 거는 이 약한 매수세도 있는데, 그쵸? 매도세가 조금 더 강하다라는 거죠. 그럼 이 매도세는 어디서 나오는 거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차익 실현 물량, 그죠? 손절하는 물량이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다. 세력들이 왜 지금 여기서 그러면은 거래량을 돌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차익 실현 물량만 받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굳이 주가를 올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식이 올라갔을 때는 항상 우리 기대감이라는 게 같이 동반이 되어야지 매도 물량이라는 게 안 나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의 특징상 뉴스에 좀 많이 매매를 하죠. 뉴스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뉴스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슈를 받아줘야 올라갔을 때 상승 탄력을 받을 때 매도 물량이 안 나와요. 근데 지금처럼 뉴스가 부재한 상황, 그쵸? 내용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주가를 끌어올리게 된다라고 했을 땐 오래 물려있던 사람들이 이 뉴스라는 게 없기 때문에 뭐 한다? 그냥 매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들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아니, 뉴스가 없다고 왜 매도를 하냐? 매도 안 한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HLB 오래 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 이때 들어와서 요 하락을 한 맞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아주 골머리가 아플 거예요. 골머리가 아플 거다. 매도해야 될지, 지금 여기 더 사도 될지 고민이 많은 와중에 올라오는데 왜 올라오지? 뉴스가 없네. 뉴스가 없는데 올라오네. 팔아야겠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될 부분들은 이 매도에 대한 타점 정확하게 어디서 좀 잡아야 되나, 그렇죠? 앞쪽에 물려 계신 분들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올라갈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기대감이라는 게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때도 이제 FDA 관련돼서 서류 제출하고, 그쵸? 이제 심사 기간 동안 뭐 했다? 주가가 올라갔죠. 그쵸? 주가 올라갔다. 마찬가지. 이번에도 FDA에서 뭐 추가로 PAL 뜨면서 추가 서류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떴죠. 그러면서 아마 서류 제출하면은 자동으로 자동 심사로 이어질 것 같은데, 이때 기대감이 좀 증폭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구간에서 조금 더 변동성이 없으니까 여유 있게 좀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굳이 HLB 관련된 이것저것 찾아볼 게 없다라는 거죠. 사실상 굳이, 그죠? 왜? 단기적으로 나올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이슈가 없으니까 아마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죠? 재미가 없으면 뭐 하겠어요? 기존에 오래 들고 있는 사람 아니라면 재미가 없으면은 팔고 싶겠죠. 그죠? 왜? 거래량도 없고 주가도 안 움직이고 하면 뭐 하고 싶어? 팔고 싶단 말이야. 개인 투자 특징이 뭐예요? 이 변동성을 굉장히 좋아해요. 물론 내려가는 변동성 말고 위에서 노는 변동성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재미없이 주가를 지지부진하게 흘려준다라고 했을 땐 개인 투자자의 매도가 좀 확대되면서 공매도 세력들도 이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5일선, 10일선이 위로 올라가면서 단기 역배열이 만들어졌습니다. 역배열이 만들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단기적인 추세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하락 조정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이 하락 조정이라는 것은 급등 후에 이런 조정 파동, 그죠? 조정 파동이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급등 후 조정 나오는 N자형 파동으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매수 타점 같은 경우에 밑에 구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60분봉상 지지선 구간 어디요? 75,000원, 76,000원 세력들이 돈을 쓴 구간이죠.
이 장대 거래량의 시초가 부분, 그리고 상한가를 만들어주고 갭상승했던 부분의 저점 구간, 이 구간이 75,000원, 76,000원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봉으로 확인을 해보더라도, 그죠? 확인해보더라도 이 장대 양봉의 중심선 구간 자체가 76,000원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생각해봐야 되는 거는 이 주봉상 지지선도 26,000원이고, 그죠? 분봉상 지지선도 26,000원인 것을 76,000원, 75,000원 감안했을 때 내려오면은 한번 단기적인 기회로 신규 진입도 가능하겠다. 기존에 이제 HLB 눈여겨 보셨던 분들은 단기적으로 지지가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신규 진입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상 지금 구간에서 크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없어요. 왜냐면은 단기적인 재료에 대한 일정, 그죠? 이 9월, 10월에 늦어도 9월, 10월까지 신청하겠다. 그러면은 지금 7월 26일부터 9월, 10월까지 어떠한 이슈가 있을 수 있겠냐. 저는 이 이슈가 아마 만약에 단기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적응증 있잖아요. 적응증. 새로운 적응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간암 관련돼서 리보와 캄렐리주맙의 간암 관련된 임상 내용들로 이제 승인 신청을 하는 건데 그때 말씀드렸던 뭐 폐암이나 대장암이나 자 이러한 부분들이 또 추가적인 이슈가 되면은 주가 상승에 탄력을 받겠죠. 근데 이런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최대한 재미없게 해서 개인들을 앞에 있는 매물을 떨궈주는 그러한 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기간 조정을 통해서. 이러한 뉴스가 있잖아요. HLB 폐암 3기 전환 치료에서 완전관에 떴다. 간암에 이어 폐암 등 여러 고용암 확장성 확인. 자 여기 보면은 자 리보세라님과 칼레네주맙이 간암 1차 치료제로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수승이 불가능한 비소세포 폐암 환자에서도 사전 처치 결과 높은 비율의 완전관해가 도출되며 전환 치료제로서 가능성을 재차 제시했다. 자 비소세포 폐암은 초기라 하더라도 위험도가 높아 수술 후 5년 내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될 가능성이 다른 암종에 비해 매우 높은 분야다. 보통 1기부터 5년 생존율이 점차 떨어지기 시작해 3기가 되면 생존율이 20% 수준으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암종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떠한 내용이 나왔냐면 자 연구팀이 진행한 이상 결과에서는 리보세라닙과 칼리니주말 병요법이 절제 불가능한 2에서 3기 NSCLC 환자에서 유의미한 변이학적 반응률과 병리학적 완전관해율을 보여 전환치료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정말 많은 적응증을 확대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항암제인 키투르다와 견줄 수 있는 항암제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크게 기대는 하시면 솔직히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이슈로서 만약에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요 사실상 HM은 시가총액 100조가 넘어가야겠죠.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근데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큰 기대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확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정말 칼렐리주맙이 리보세라닙과 칼렐리주맙이 키트로다처럼 효능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정말 엄청난 블록버스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키트로다도 결과적으로는 사실 이게 바이오 시밀러가 나올 수 있잖아요. 바이오 시밀러. 그쵸? 그러니까 즉 특허 만료일 자체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캄레조합과 리보세라닙이 더 좋은 약을 만들면은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약을 만들었다 했을 때 특허 기간 자체가 길고 그쵸? 바이오시밀러가 나올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키트로다에 만약에 바이오시밀러가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얘가 새로운 치료제 대안이 되겠죠. 정말 좋은 결과 나온다라고 하면 근데 그건 너무나 먼 얘기 때문에 너무나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입에 발린 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참고만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더라도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뭐 A그룹 그죠? 30분의 15 환자가 수술을 받았으며 B그룹에서는 21명 중에 9명의 환자가 치료 후 성공적인 수술을 받았다. 수술을 받은 모든 환자에게 잔류 정황이 남아있지 않음을 확인했다.
PCR은 각각 20%, 11% 도출됐으며 객관적 반응률은 33%에서 55%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지양 교수는 칼레지막과 플래티넘 기반 항암요법 또는 리보세라니 병용요법이 초기 절제 불가능한 2, 3기 비소세포 폐암 환자에게서도 유명한 효능 관리 또한 독성을 나타내 뛰어난 효능이 확인됐다. 그러니까 폐암에 관련돼서도 효능이 보여졌다라는 거고, 최근에 또 나온 뉴스가 뭐가 있죠? HLB 리보세라니 갑상선암 환자 수술 전 보조요법서 100% 질병 통제를 보였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연이은 논문으로 간암 허가 후 적응증 확장 분야 무궁무진하다라는 내용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아마 위암 관련된 내용들도 뭐가 있던 것 같은데, 여기 있죠? 리보세라닙의 간암, 위암, 대장암 등 여러 암종에서 수술 전 보조요법으로 연이어 높은 효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소진행성 갑상암 환자에 대한 수술 전 보조요법 임상 이상에서 질병 통제율 100%를 보이며 높은 약효를 재차 입증했다고 15일 밝혔다라는 내용이 또 나오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단은 중요한 사실은 그거 같아요. 간암 관련돼서 성공적으로 이제 승인을 받으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돈을 벌 거 아닙니까?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죠? 돈을 벌면은 그 돈으로 임상을 엄청나게 많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적응증 관련돼서. 그래서 그 임상 등을 빠르게 진행을 해서 글로벌 빅파마로 가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간암 관련돼서 첫 번째 단추를 끼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매수 타점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혹시나 갭 상승이 나오거나 갑작스럽게 뭐 갭 하락이 나오거나 변동성이 심해지는 구간에서 내가 매수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정확한 대응이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이렇게 변동성이 강하게 생기는 날, 그죠? FDA 미팅 관련 호재나 아니 단기적으로 갭 하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저번에 시간의 하한가죠, 그죠? 이 10월 얘기가 나오면서 시간의 하한가 갔는데, 이렇게 시간의 하한가 갔을 때 개파락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 정확하게 좀 잡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건 사실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방에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 한 방에 매도하고 한 방에 매수하고, 저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지금 수익이 좀 있으신 분들 분명 있을 텐데 갑작스럽게 막 급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갑작스러운 급등이 나오면 분할 매도, 갑작스러운 급락이 나온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셔서 대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추가 매수 타점이나 아니면 신규 매수 타점 잡기 힘드신 분들은 이쪽에 위에 번호 하나 띄워 놓을 테니까 010-9201-6329 이쪽으로 무료로 당연히 보내드리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은 제가, 그리고 H라고 남겨주시면은 이러한 타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잡아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뭐 할 때다, 확실하게 대응할 때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꼭 H 남기셔서 매수면 사점 받아 가시고, 추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HLB가 잠깐 쉬는 동안 분명히 M&A 관련돼서 이것저것 기업들을 찾아보고 있을 거다. 1년에 한 번씩 M&A 했어요. HLB 제약을 필두로 테라퓨틱스, 글로벌, 그죠? 파나진, 뭐 HLB 이노베이션 이런 애들을,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바이오스텝 이런 애들을 계속해서 인수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연도도 한 기업도 인수를 안 했죠. 그쵸? 한 기업도 인수를 안 했기 때문에 기업 인수를 준비 중이지 않을까. 저는 이게 비만 치료제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 중에서도 HLB 그룹이 좋아할 만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좀 히든 종목으로 넣어놨으니까 얘네를 인수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친구를 한번 히든 종목으로 제가 드릴 테니까 살펴는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방에서 제가 이 종목 같은 거 분석을 좀 도와드리고 있고 종목 추천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맨 마지막에 있는 히든 종목까지 체크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하도록 하겠고요.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랑 히든 종목이 뭐냐면요. 자, 바로 이건데요. 자, 제가 여러분께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지만 6개월에 1억 만들기라는 건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1,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제가 5배 만들어 드린다. 이거 아니라고 분명히 계속 말씀드리고 저는 계속해서 뭐 한다? 종목을 추천을 드릴 거다. 종목 추천드리고 종목을 찾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 섹터들을 왜 도대체 매수를 해야 되며 매수의 항상 이유는 근거라는 게 있어야 돼요. 왜 이걸 매수하고 왜 매도를 해야 되고 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며 왜 손절을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이러한 좀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는 물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손절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제 기준을 여러분께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배우실 분들은 배우시고요. 배울 필요 없는 분들은 안 배우셔도 되겠죠.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거 무료로 진행을 하니까 사칭에 주의하시고요. 소액 참여 가능합니다. 당연히 어차피 1억 만든다는 게 종목을 찾는 법, 내가 어떻게 주식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차트 분석 도와드릴 거고요. 자, 200만까지 받을 거니까 체크해 보시고 7월까지 받겠습니다. 자, 히든 참여 4글자만 남겨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참여 드릴 거니까 010-9201 자, 6329 자, 이쪽 번호로 히든 참여 4글자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관련돼서 히든 종목도 지금 하나 추천을 좀 드릴 겁니다. 히든 종목. 요 히든 종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 뭐냐면요. 자, 얘네들이 개인적으로는 바닥권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매집이 엄청 들어와 있거든요. 2025년 이후에 대시세가 없었어요. 이때도 만원에서 7만원, 거의 6만원까지 6배를 빠르게 주가를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그죠? 빠르게 끌어올렸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조정을 오래 받았고 파동 또한 내려오는 파동 하나, 두 개, 세 개가 나오고 다시 한번 매집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가 여기서 보여집니다. 거래량 보이시죠? 유통주식이 1200만 주인데 바닥권 거래량이 유통주식에 8번이나 돌았습니다. 바닥권에서.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단기적인 매집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이 종목이 어떻게 추가적으로 폭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바이오를 싫어하시는 거 아는데요. 이 종목은 바이오 종목 중에서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종목입니다. 이쪽을 보시면은 자, 안정적인 재무제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죠? 실적 또한 바이오주 치고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대주주의 지분율 또한 30-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재무제표상 안정적인 바이오 주식이고요. 자, 임상 2상을 끝내고 FDA 3상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HLB를 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돼 있어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기대감으로 뭐 한다? 주가가 올라간다. 결과적으로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앞으로 지속적인 부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시장을 보고 섹터를 봤을 때 보이는 게 있어요. 금리 인하 무조건 바이오다. 그 중에서 바이오에서 히트를 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는데 뭐요? 비만 치료제예요. 올라갈 수밖에 없고 M&A도 이러한 종목들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대기업에서. 말씀드렸죠. 제가 HLB 쪽에서도 분명히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HLB가 M&A를 안 한 지가 오래됐죠. HLB가 M&A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연상 갑니다. HLB가 항상 M&A 할 때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목표 주가는 300-400%고 2024년도 이걸로 끝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린 종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불안하신 것 같은데요. 절대로 걱정하지 마셔라. 자, 이 종목, 자, 히든 종목 무조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집이 엄청나요. 바닥권에서. 자, 10년 동안 쉬었습니다. 10년 동안 쉬고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량 돌리면서 시작할 준비하고 있다.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이 종목 마찬가지 010-9201 6329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은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꼭 한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